어떤 점을 보고 상품을 많이 찾으시나요? 먼저 점검하고 아이템을 소싱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이템은 망하는 것 같습니다. 쿠팡에서 어떤 판매 전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다른 사람보다는 한 2배 이상 더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구매 전환율이 올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를 잘 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구매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오늘은요, 닉네임만 봐도 뭔가 추론이 가능한 닉네임이죠. 네, 트라이어. 어떤 의미인지 이따 물어보긴 하겠지만, 느낌이 좀 옵니다. 이커머스 관련해서 오랜만에 또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요. 트라이어님 모시고 오늘 또 재미난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많이 제가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안양에서 와주신 트라이어님 진심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을 하고 있는 8년차 49살 트라이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49살이면 한국 나이로 49살인 건가요? 아니면 만으로 99살이신 거예요? 생일 안 지나셨어요? 50이죠. 50. 아, 생일 지나셨어요? 76년 1월생이라서. 아, 76년생이시구나. 어쨌든 지금 8년이면 살아남으셨고 아주 잘 되고 계시다고. 예, 뭐, 잘 버티고 있습니다. 네. 자, 왜 트라이어기예요? 말 그대로 한 달에 억 이상 벌어보자.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시도해보자. 예, 제가 닉네임을 트라이어이라고 지은 거는 이제 쇼핑몰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저도 지켜봤는데 한 1억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조금 자기가 이쪽 사업에 진지하게 또는 더 오래 임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정적인 매출 구조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트라이어를 해봐라. 50만 원, 100만 원 하면서 부업을 하시는 분도 시작하시는 분도 좋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업을 한 1억까지는 바라보는 사업을 한번 진행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트라이어이라고 지었습니다. 되게 잘 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입에 딱 알아듣고 무슨 의미인지 딱 직관적으로 알 것 같아요. 어떤 종목이 많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걸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사업은 이제 중국 사입 쪽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탁 구매 대행은 제가 이제 조금 일부 하고 있고 1%. 국내에서 위탁으로 이제 내 물건이 아니지만 그죠. 어쨌든 주문 받아서 들어오는 맞습니다.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는 네. 테스트 용도로 지금 하고 있고 네. 실질적으로 이제 테스트가 끝나면 99%는 거의 브랜드 사입이나 아니면 중국 사입 쪽에 상품을 좀 바꿔서 제 브랜드로 판매를 하는 형태를 주로 하고 있고요. 네. 쇼핑몰은 이제 네이버, 쿠팡 외에 폐쇄몰 모두 한 20개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사업을 하신 지 8년 정도 되셨어요. 처음에 시작하실 때 바로 본업으로 시작하셨어요? 예. 그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회사를 한 17년 정도 다녔는데 다니면서 이제 퇴사가 한 3개월 전에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인수인계 하고 가라. 그래서 그 3개월 동안 이제 알아보면서 부업을 겸했고 그러고 나서 나온 다음에 주업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17년도에 시작하신 건가요? 18년도. 18년도에? 그러셨구나. 네. 그러면은 지금은 완벽한 본업이시고.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전에 이제 반도체 영업사원이었어요. 반도체? 네. 근데 반도체 영업이든 어쨌든 그런 IT 쪽하고 온라인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어 보이는데 갑자기 온라인을 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와이프가 이제 이런 쪽에 쇼핑몰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했고 저는 이제 그래 뭐 내가 정해진 건 없는데 네가 뭐 돈이 된다고 하면 나도 한번 지켜봐 줄게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3개월 정도 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와이프가 하던 상품들이 좀 잘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전업으로 야 이거 돈이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저도 같이 뛰어든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퇴사를 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신 네, 거네요. 맞습니다. 3개월 말미를 남겨두고. 예. 자, 트라이억을 하려면 처음부터 돈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처음에는 얼마 가지고 이 온라인 사업에 뛰어들으셨어요? 100만 원 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자기의 이제 시드머니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출발점이. 근데 저는 사실 남들보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뭐였냐면 제가 1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퇴직금이라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퇴직금을 들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퇴직금을 제가 1억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받은 거 가지고 이제 와이프한테는 얘기를 한 거는 야 나는 이거 돈 다 못 준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한 1,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가지고 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모님과 같이 일을 꾸려 나가시는 건가요? 네, 지금 뭐 와이프가 좀 도와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궁금해요. 처음에는 어떤 카테고리로 시작을 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카테고리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와이프가 먼저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와이프가 고른 카테고리가 이제 육아 쪽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펫까지 나갔고요. 제가 이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그렇게 시작을 해서 그쪽 카테고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자파도 다 하고 있고요. 카테고리를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패션까지도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이제 사료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강아지 카테고리 쪽에서는 처음 보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이게 점점점 반려견을 함께 하고 있는 세대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계속 각광받는 하나의 카테고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펫 스마트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이제 펫 용품도 뭔가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 싸게 파는 용도도 있을 거고, 고급화해서 가정을 공략하는 용도도 점차 시장이 발전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상품도 역시 펫 쪽이겠죠? 예, 펫 쪽에 잘 팔리는 상품 한 가지가 있고, 그리고 육아 쪽에서 잘 판매되는 상품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 초보자들이 이제 육아 관련된 상품을 하기는 사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위탁으로 시작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이 상품을 수입해서 하려면 인증이 많이 까다롭잖아요. 네, 초보자에게 딱 하나 상품을 판매하라고 한다면 어떤 종류의 상품류를 추천하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초보분들이 진행하시기에는 투트랙님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KC 인증이 들어간 제품, 아니면 건강기능식품, 뭐 이런 것들 인증이나 뭔가 식검을 받아야 되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딱 한 가지 상품을 뭘 하라라고 찍기는 어려운 것 같고, 최근 이제 제가 쿠팡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쿠팡 담당자들이 이제 자동차 카테고리 상품군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의 상품군들을 초보분들께서 또 많이 공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쿠팡에서 사실 제일 많은 트래픽이 나오는데 거기서 모자란 상품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채워주면 제일 높은 트래픽이 나오니까. 네. 자, 이거 안 물어보고 갈 수가 없어요.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사업이라는 게 계속 우상만 할 수는 없으니까. 네. 현재 월 매출과 순수익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월 매출은 이제 잘 나올 때는 한 5억에서 6억까지 나오고요. 못 나올 때는 한 2억 5천 나와서 평균은 지금은 한 3억대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 순수익은 이제 거기서 뭐 세금 떼고 뭐하고 하면 한 1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야, 대단하십니다. 쉽지 않은데 이렇게 하기가. 자, 판매하고 있는 플랫폼별 상품의 그 입고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매출 비중도 좀 궁금하고. 스마트 스토어도 제가 7개모를 하고 있는데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 달에 5천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쿠팡입니다. 쿠팡이 한 2억 5천 정도 선 나오고, 폐쇄몰이나 복지몰 같은 데가 한 5천 정도 나오고요. 자, 쿠팡 비율이 되게 높다고 하셨어요. 지금 보니까 거의 70%, 80% 이상이 쿠팡이신 것 같은데, 쿠팡에도 이제 로켓이 따로 있고 로켓 크로스가 따로 있는데 지금 둘 다 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지금 로켓 배송이랑 로켓 크로스, 윙 판매 3개를 다 전략적으로 운영하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판매 형식 그리고 난이도 차이 뭐 이런 것들 같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쿠팡에서는 이제 3가지 종류가 있다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게 와우 멤버십에 의해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파란색 배지를 보고 있는 거는 로켓 배송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황색 판매자 로켓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로켓 크로스라는 셀러가 쿠팡 센터에다가 물건을 집어넣고 운영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 일반 윙 아무 배지가 없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매자가 알아서 우체국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택배사하고 계약을 해서 물건을 보내는 형태가 현재 3가지 운영 방식입니다. 그러면은 이 3가지 운영 중에서 방식 중에서 어떤 류의 판매 방식이 매출이 제일 높나요? 사실 이제 로켓 배송이 제일 많았어요. 로켓 배송이 한 1억 2, 3천 정도 나왔는데 최근에 매출을 제가 좀 뺐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2020년, 19년 그 당시에 이제 들어갔을 때 환율은 1,100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1,400원대, 1,500원대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판가는 조정이 안 돼요, 로켓 배송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상품은 한 달에 5천 나오는 건데 그걸 그냥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현재는 로켓 배송의 매출이 좀 빠져 있는 상태인 거고, 그래도 아무래도 제일 많은 거는 로켓 크로스가 매출이 지금 한 1억 5천, 1억 7천 그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거 아닌가 싶어요. 그 로켓은 아예 그냥 팔아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크로스 방식은 우리가 플랫폼과 인프라만 이용을 하는 거니까 퓨전된 방식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거기서 좀 적절히 마진율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셔서
그런 걸 선택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초보자분들은 로켓 방식보다는 로켓 그로스나 판매자 배송 방식, 이게 제일 낫겠네요. 네, 사실 초보분들이 진입하시기에는 입점도 되게 쉽지 않고 운영이 어렵습니다. 재고를 2, 3개월씩 깔고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로켓 배송이 돈을 더 먼저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산이 보통 2개월, 3개월 정도 뒤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초보자들이 운영하시는 거는 로켓 그로스가 훨씬 더 낫습니다. 뭐 초보자들도 쿠팡 입장에서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다고 보시는 그럼요. 거예요? 예, 그럼요. 물론 당연. 쿠팡 같은 경우 정산이 되게 늦잖아요. 아까 예, 잠깐 맞습니다. 말씀하시기에 2개월, 3개월 걸린다고 했는데, 네네. 쿠팡 정산은 어떤 식으로 받고 계세요? 그냥 기다리세요? 아니면 뭐 다른 걸 이용을 하세요? 그러니까 올라선 정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안 하고요. 너무 그러니까 비싸죠. 예, 그냥 딱 보시기에는 이율이 낮고 그런 것 같지만 실제 따져보시면 되게 큰 겁니다. 크시고 사실 이제 KB 선정산이라고 있는데 그거는 되게 낮아요. 사용한 만큼 사용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로켓 크로스가 안 되고, 이제 KB 선정산은 이제 제가 윙에서도 판매를 하니까 그거는 일부 하고 있는 게 있고, 요즘 이제 쿠팡이 또 돈놀이를 하려고 네, 쿠팡 뭔가 정산이라는 거가 또 있는데, 셀러 뭐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봤는데요. 정산이 되게 늦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라 같은 경우는 진짜 어제 팔린 것도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좀 네, 비슷한 금액대가 올라는 대부분 나오는데 이거는 좀 적게 나오는 느낌? 저는 이제 유튜버니까 한번 해봤어요. 예. 검증을 한번 해봤는데 어느 게 더 많이 주나 똑같이 웃겨서 한번 해봤어요. 예, 그래서 저는 올라나 뭐 지금 말씀하신 쿠팡 그거는 안 해봤고, 쿠팡에도 월정산, 주정산이 있어요. 그래서 주정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주는 개념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인 이제 동맥 경화는 쿠팡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산을 너무 늦게 주니까. 그리고 또 물건을 우리가 외상으로 가져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선불이죠 다. 무조건 선불이지 뭐 않습니까? 기어먹음 이런 거 없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장 한 3개월, 뭐 4개월도 묶여버리니까. 저 옛날에 갑자기 장사가 너무 잘 돼갖고 그땐 선정산이 없었을 때였거든요. 아파트 담보로 돈을 빌려갖고 물건을 샀다니까요. 근데 그때 막 비전펀드에서 받은 돈 다 떨어져 가는 와, 네, 맞아요. 근데- 쿠팡이 돈이 없다 그랬습니다. 네,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줄였던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지금 뭐 자파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품을 몇 개 정도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원래는 이제 브랜딩만 할 때는 사실 이제 아이템 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한 20개 정도? 근데 자파를 건들기 시작하고 나서는, 네, 그로스 상품 하셨구나. 예, 그로스 상품을 하고 나서는 상품 SKU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개 정도 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많이 늘리면은 물론 돈을 버니까 하시는 거겠지만 테스트의 의미도 좀 있죠. 맞습니다. 돈을 버는지 잘 모르겠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좀 그렇던데. 맞는 말씀이시고,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셀러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저처럼 이제 막 제껴서 이렇게 팔면서 하느냐, 아니면 도매국 위탁 판매를 하면서 하느냐는 셀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건데, 어쨌든 처음에 가져올 때 물건을 여러 가지로 가져서 하면 운영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재고 관리도 일단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가져왔는데 망한 상품도 있었나요? 예, 망한 상품 많았죠. 많아서 저도 이제 제 채널에서 항상 한 달에 한 번씩은 3개씩 소개하는 그런 코너들을 또 갖고는 있어요. 한 3년은 하겠더라고요. 야, 이거 컨텐츠 소재로 괜찮네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망한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남들하고 똑같은 상품을 그냥 그대로 싸게 판매하거나 너무 아이템의 이슈에 휘발성이 강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아이템을 망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염수 방류할 때, 야, 이제부터 소금은 다 끝났어, 나는 이제 히말라야 핑크솔트로 갈 거야. 그래서 잽싸게 제가 소분을 해가지고 쫙 쿠팡에 올렸거든요. 방류할 때마다 그냥 몇백만 원치 나오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야, 역시 나는 탁월한 사업가야. 근데 그거 끝나자마자 한 달 만에 다들 있더라고요. 다시 천일염으로 돌아가더라고요. 네, 다시 까먹죠. 네. 그러면 트라이 형님은 어떤 점을 보고 상품을 많이 찾으시나요? 소싱을 할 때요.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쿠팡에서 이제 판매를 할 때 이제 소싱과 광고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템 소싱을 잘못하는 거에 따라서 너무 과도하게 광고비가 지출이 되고 그로 인해 대해 이익이 없어지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광고비가 얼마나 운영이 될지를 먼저 점검하고 아이템을 소싱을 하는 편이에요. 물론 이제 그게 100% 맞아떨어지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앞에 좀 걸러내는 방식대로 아이템 소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해야 될 점은 또 반대겠네요. 소싱부터 먼저 하고 했더니 광고비가 너무 많이 나가거나 뭐 이런 예, 그런 거는 주의해야겠다. 그런 경우들이 제일 많고, 흔하게 이제 초보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누가 뭐 잘 판다 그러면 잽싸게 그냥 갖고 와가지고 똑같이 파는데, 잠깐의 이제 트래픽은 먹을 수 있어도 오래 팔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템 소싱을 하실 때 처음부터 상품의 기획력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상품 소싱을 하시면서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이템 하나 가지고 와서 보여드려도 해도 될까요? 예, 그럼요. 투트랙님의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갑자기 불현듯 자다가 이제 떠오른 아이템인데, 이건 제가 이제 직접 만드신 직접 거다. 예, 만든 거예요. 뭐냐면 이제 쿠팡에서 또 얘기해 주더라고요. 담당이, 야, 요즘 자영업이 힘들어서 뭔가 사람들이 풍수지리에 많이 의존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풍수지리 아이템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 만들어 줄게 하고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이제 돈 들어오는 나무나 황금나무, 뭐 해바라기 이런 거는 되게 많은데, 거기에다가 뭘 하나 더 넣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게 뭐였냐면, 백마기 명태가 이렇게 조그맣게 이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나무에 걸려 있는데 뭐냐면, 그 애군을 떨어주는, 집안에 애군을 떨어주는 걸로 해서 신장기업이나 아니면 그렇게 할 때 가게 할 때 요즘은 백마기 명태를 걸어 놓는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MZ분들이 좋아하는 그 신세대 상품을 여기에 나무에 한번 걸어보자.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아이디어를 낸 거는 뭐였냐면, 이걸 현관문에 제가 붙이려고 만든 거예요. 뒤에 이제 자석을 붓도록 그냥 이렇게 탁 붙이면 자석. 됩니다. 이게 자석입니다. 마그넷이에요? 예. 대박이다. 똑같은 황금나무를 하면 디자인 특허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차별화를 했기 때문에 디자인 특허를 이건 낸 건데, 이거 투트랙님 드리려고. 진짜요? 네, 돈 야, 많이 버시라고. 야, 이거 집에다가 네네. 붙여놓겠습니다. 너무 네네. 감사합니다. 이거 아이디어로 해서 히트를 치신 거예요? 올해 초부터 해갖고 지금 판매가 한 10,000개 좀 넘은 것 같고요. 이 10,000개가 진짜 많은 거예요. 적은 게 절대 아니에요. 거의 한 달에 3,000개 꼴이고 하루에 거의 100개 꼴이잖아요. 이게 적은 게 진짜 아니거든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또 마진율도 좋을 것 같은데. 역시 네. 사업가 눈은 속이질 못하네요. 예, 마진율이 좀 좋을 수밖에 짭짤합니다. 없죠. 예, 재밌습니다. 참 이제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결합을 해야 좋은 상품이 나오는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쿠팡 그로스로 다시 넘어가서, 쿠팡 그로스를 잘 운영할 수 있는 핵심 3가지 법칙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예, 로켓크로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3가지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경쟁력 있는 원가를 관리하는 게 아무래도 제일 중요하겠죠. 요즘에 상품이, 소비자들이 한번 검색을 하고 나면 상품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더 싼 가격을 노출시켜주고 있거든요, 쿠팡에서. 그러다 보니 가격 경쟁으로 치열하게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가 관리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쿠팡 로켓크로스에서 가장 요즘 문제가 되는 거는 반품이에요. 제 상품들을 한번 계산해봤더니 상품력이 떨어지지 않고 반품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기본 5%는 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쿠팡 반품에 관련된 비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반품이 많은 상품은 운영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이익을 보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광고비가 과도하게 지출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비 컨트롤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지 로켓크로스에서 잘 운영을 하시고 이익을 남기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랑 광고비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반품은 이거 정말 누가 봐도 썼어, 사용감이 너무 많아, 근데 이거를 한 달이 되기 전에 반품을 한다? 근데 이거를 전원 부담을 누구한테 시켜요? 저희한테 시키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갑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사실 조금 들어요. 5%가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우리가 뭐 계속 나아져 가겠죠. 그쵸? 네. 자, 요즘에 이제 그로스로 이제 재고를 사입을 해서 많이 넣는 분들 많잖아요. 안 팔릴 경우 초보자들이 어떤 부분을 좀 점검해야 될까요? 이거는 네.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 있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다른 데서 찾는 것보다는 나한테부터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거냐면, 상품의 가격이 적절한지, 아니면 내 상품의 썸네일이라든지 상세 페이지가 소비자한테 전환율을 올릴 수 있게끔 잘 되어 있는지, 제품의 노출도를 올리기 위해서 광고를 잘 운영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를 다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품만 등록한다고 모든 게 다 판매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기초부터, 처음부터 탄탄하게 이렇게 알아가시면서 공부하시면서 세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힘 조절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힘 분배를.
자, 쿠팡 자체에서 판매하시는 방식이 아까 세 가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무조건 로켓 그로스만 판매하는 게 정답일까요? 쿠팡에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어떤 판매 전략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쿠팡은 이제 아이템 위너라는 시스템이 가장 치명적이잖아요. 같은 상품을 다 묶어서 최저가의 상품만 오더를 받아내는 그런 이제 아이템 위너의 시스템이 이제 문제는 쿠팡의 AI가 고도화되고 있다. 점점점 더 묶고 있다, 아이템들을. 그래서 셀러분들께서 상품을 올릴 때 차별화를 가지지 않는다면 동일한 상품에 묶이는 아이템 위너 형태가 많이 취할 거고, 그러면 이제 판매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니 뭔가 상품을 기획하시고 소싱하실 때도 차별화하시면서 가져가는 것이 아이템 위너를 피하는 거고, 그 방법을 해야지 오래 판매된다라고 저는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가장 많은 키워드를 이야기해 준 게 차별화, 크로스, 아이템 위너 이 세 가지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브랜드를 많이 하나 봐요. 대표님도 요즘에 상품 브랜딩으로 주로 판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브랜딩 판매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쿠팡의 한계로 인해서 찾은 돌파구라고 부르면 될까요? 네, 아무래도 뭐 쿠팡의 한계점을 보고 시작했지만 궁극적인 사업의 확장이 될 것이다. 사업의 유지에 좀 가깝죠. 아, 예, 뭐 유지. 맞죠? 예. 진짜 요즘에는 확장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맞아요. 자, 현재는 몇 개의 상품을 브랜딩해서 판매를 하고 계세요? 현재는 한 20개? 20개에서 25개 정도. 아까 얘기하신 거 예, 그 정도? 예, 예. 그 정도는 스킬을 바꿔서 네. 예, 판매를 좀 하고 있어요. 상품을 브랜딩으로 이제 판매를 어떻게 하시는 건지 조금 궁금해요. 그러니까 트라이 형님의 네. 상품 브랜딩의 과정이 좀 궁금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상표권을 만드는데 카테고리에서 어떤 상품이 잘 판매될까를 먼저 확인을 해요. 확인하는 단계는 제가 사입해보고 한다 그러면 어려운 것 같고요. 위탁 판매로 먼저 뭔가 천병을 띄워서 정찰병을 예, 보내시는군요. 하나 보냅니다. 하나 보내서 그 카테고리에서 잘 판매된다라고 하면 그 상품을 바꿔서 진행을 하고요. 바꿔서 진행할 때는 상표권을 하나씩 냅니다. 그래서 제가 카테고리가 지금 7개 카테고리, 7개 상표권이 있어요. 그리고 시작할 때는 이제 뭔가 어렵게 바꾸지 않고 간단한 거부터 바꾸기 시작합니다. 간단한 거 바꾼다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수량을 바꾸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아니면 포인트들을 바꾼다 그러면 이제 돈이 별로 안 드는 형태가 되거든요.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상품군도 바꾸는 비용이 한 200불 들었나요? 20몇만 원? 처음 샘플 만들 때 그 비용만 들고, 그러니까 잘 판매되는 상품을 찾고 그거를 다시 조금 바꾼다. 예, 너무 크게 바꾸는 거는 벤처기업들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근데 이렇게 해서 브랜드화를 잘 시키면은 상품보다는 브랜드가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대표님 가져오신 상품 중에 시나모롤 3D 펜 이거 그거잖아요. 그 뭐지 일본 브랜드. 네, 맞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시나모롤 3D 펜을 하시게 됐어요? 이것도 꽤 잘 나가는 상품 중에 하나죠. 아, 예, 맞습니다. 이 상품은 이제 제가 어린이날 때 가장 많이 판매하는 상품인데요. 처음에 이제 펜을 받았을 때 공장에서는 이런 식의 펜을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판매자들은 여기다 이제 로고 인쇄하고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판매 가격이 한 3만 원 정도, 3만 5천 원 정도 판매를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아이들용으로 만든 거다 보니까 산리오 쪽 캐릭터를 요게 입히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을 별도로 제작해서 여기다 붙이고 나서 다른 사람보다는 한 2배 이상 더 비싸게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게 바로 브랜딩이지. 별거 한 거 없잖아. 이거 하나 붙였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시나모롤에서 이제 안 내준다면서요, 더 이상. 예, 더 이상 이제 아니요, 라이센스를 이제 안 내주고 있어요. 뭐 라이센싱을 맺어야 되는 거냐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가 아니고, 뭔가 이제 브랜딩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의 아이디어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네, 이 아이디어 너무 좋네요. 자, 광고 진행은 쿠팡에서만 봤을 때 어떤 광고들을 진행하고 계세요? 광고의 종류가 이제 자동 할 수 있는 매출 최적화 광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직접 입력해서 할 수 있는 수동 키워드 광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브랜드 광고라든지 다른 다양한 광고들이 있는데, 초보분들이 진행하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는 매출 최적화하고, 그 다음에 수동 광고, 키워드를 먹고 들어가는 수동 광고, 그 다음에 나 이것도 다 모르겠어, 헷갈려, 그럴 때는 AI 자동화 광고가 있습니다. 온만 하면 그냥 광고가 돌아갑니다. 어때요? 그거는 좀 괜찮나요? 평타는 치나요? AI 광고는 하나의 상품군을 키울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매되는 아이를 발굴하는 용도로 쓰는 거지, 하나의 상품군을 올리기 위한 광고 매체로는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뭐 외부 유입이나 이런 광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외부 유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쿠팡은 좀 약하긴 한데 네이버 쪽 같은 경우에는 외부 유입이 필수입니다. 제가 처음에 상품을 했을 때 바이럴 마케팅부터 떴었거든요. 카페라든지 아니면 블로그 협찬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인스타그램의 공동 구매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부 유입으로 가져오시는 것들 유입 반드시 하셔야지 매출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할 게 많아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맞습니다. 예전처럼 올려놓고 자동 광고 돌리면서 팔리던 시절이 아니야. 막 경쟁력도 따져서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로켓크로스 하시면 됩니다. 네, 제일 편하지, 그게 어떻게 보면. 로켓크로스가 제일 편합니다. 네. 네. 자, 그 브랜딩 상품은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광고를 진행하시는 건가요? 네네네네. 브랜드가 상품은 이제 상품이 나왔을 때 네. 이게 적합한 매체가 어디인지를 체크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되게 들어서 좋은 말이다. 예, 젊은 분들한테 적합한 상품이다라고 하면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메타라든지 이런 쪽의 광고를 좀 돌리면서 젊은 육아맘들을 공략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중장년층에 대한 타겟층의 제품이라고 하면 카페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쪽의 밴드라든지 좀 지금은 밴드 많이 죽었기는 하지만 그렇게 다양한 방식을 다르게 타겟층에 맞춰서 공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래도 상품을 올려놓고 광고를 하고 꾸준하게 팔리고 있는데, 네. 동일한 마케팅비 대비 구매 전환율이 조금 떨어져서 조금 더 올리고 싶어요. 제가 만약에. 그렇다고 네네.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네네. 상품 상세 페이지를 점검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리뷰를 조금 더, 긍정적인 리뷰를 좀 더 쌓는 게 좋을까요?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리뷰죠? 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요즘은 상세 페이지를 수정 크게 안 하셔도 됩니다. 뭐냐면 포토 리뷰가 상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맞네. 포토 리뷰를 잘 하시면 여러분 지인 찬스를 잘 활용하시면 상세 페이지 필요 없습니다. 맞아. 네. 그게 사실 리뷰가 수많은 사람이 쓰고 극찬을 하고 있어. 이래버리면 안 살 수가 없는 거야. 맞아요. 제가 네. 이제 제일 큰 후기가 뭐였냐면 어느 날 봤더니 상품이 주문이 우르륵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리뷰가 이만큼이 달렸는데 그분이 포토 리뷰를 한 9장을 그냥 박으시면서 내 인생 최고의 쿠팡에서 제일 잘한 이런 식으로 글을 이만큼을 쓰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걸 보고 구매를 합니다. 그분 계신 방향에다 일동 전부 다 딱 한 다음에 다 인사. 자, 그 유튜브 영상 채널 중에 업무 루틴을 공개하신 걸 봤는데 예전에 막 12시간씩 일하는 걸 봤어요. 예. 쉽지 않거든요, 사실.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에도 12시간씩 일하세요? 12시간 정도 일은 안 하고요. 한 11시간 정도는 하고 그렇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네. 하신다니까. 이거 11시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능력을 올리는 건 너무 좋긴 한데 이게 오히려 나중에 독이 된다니까요. 왜냐면 회사가 안 커.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갈아 넣어야 되는 게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간을 좀 갈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워라밸은 없어요, 여러분. 디지털 로보드 어디 가서 뭐 1억씩 벌었다. 없어요, 그런 거. 11시간 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건 딱 거짓말인 것 같아. 이렇게 해도 돼요? 네, 맞아요. 뭐 직원이 한 20명 된다. 네. 뭐 한 30명 된다. 그러면 가능하죠. 네. 그게 아니라 처음 시작했는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누가 봐도 자영업이야. 누가 봐도 1인 기업이야.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 해서 돈 절대 못 벌어. 힘들어요. 네. 왜냐면 누구나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맞아요. 그 사람도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뭐 나만 특출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투입된 비용 대비 아웃풋을 보면은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힘들었던 경험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한 8년 동안. 네, 뭐 사업을 하면서 이제 힘들었던 부분은 이제 한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 됐는데 하나 상품이 잘 판매가 되니까 홈쇼핑에서 하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했어요. 그래서 2컨테이너를 물건을 가져왔는데 2컨테이너에 물건이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딱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래서 좀 많이 좀 자금이 물리고 이걸 다시 교환해야 되는 상황에서 조금 힘들었던 부분이 그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요. 이게 내가 맞는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왔는데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을 끝까지 가져가야 되는 게 사업인 것 같아요. 예, 해야죠. 네, 해야죠. 약속한 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네. 대표님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직장 생활 40대 초반까지 하시다가 어떻게 보면 또 늦은 나이 40 초반에 이제 온라인 사업을 다시 도전하게 됐는데 지금 와서 딱 이야기한다면 온라인 사업 하시길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럼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42살 때 이제 나왔을 때 당시처럼 다른 분들도 되게 많은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처럼 뭔가 끊임없이 꾸준하게 도전을 하신다 그러면 저보다 더 훨씬 좋은 성과를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꼭 한번 온라인 사업도 도전해 보시기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오프라인 가게를 오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지금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고 하는 것들이 두렵죠. 다들 처음에는. 그런데 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 도전하고 하다 보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대표님은 어떤 사업을 계속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사실 매출이 지금 현재 40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3년, 4년 정도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약간 보수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목표는 매출로는 이제 세 자릿수 100억 이상의 매출을 한번 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셀러로서는 저는 계속 하고 싶어요. 현재 목표로서는 세 자릿수를 3년 내에 한번 달성하는 걸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잘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대표님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예, 오늘 제가 이제 영상으로만 맨날 뵀던 투트랙님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제 같이 이렇게 촬영하게 되니까 너무 영광스럽고 저한테는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작하시면서 제 영상을 조금 보셨나봐요? 그럼요. 그래도 많이 보셨군요. 투트랙님 구독자로서 저는 이제 구매 대행을 하지는 않았는데 구매 대행 외에 많은 인사이트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매번 영상을 보면서 참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쨌든 동종업계 종사자잖아요. 그래서 이 일이 올바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알려줬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계속 좋은 촬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트라이 형님 나오셔서 굉장히 또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저는 또 브랜딩 관련해서도 오늘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촬영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촬영 투트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